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밥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른바 350이라는 큰 기준은 대부분 압니다만 이게 막상 시행에 들어간다 생각하니까 세세한 부분은 여전히 헷갈린다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요즘 국민권익위에는 여러 가지 문의가 쇄도한다는데요. 자,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헷갈려하는 부분들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허재호 청렴총괄과장 연결을 해보죠.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행을 이틀 앞두고 있는데 많이 바쁘시죠? 예, 좀 정신이 없습니다. 문의가 하루에 어느 정도나 들어옵니까? 매일 1000여 건 이상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1000여 건 문의가 예, 들어올 그렇습니다. 정도. 자, 우선 그 헷갈리는 질문 베스트 3 들어가기 전에 확인할 것들 전제를 좀 확인해 보죠. 대가성이 있는 거면 350하고 상관없이 단 10원만 줘도 무조건 뇌물죄로 걸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면서 이것 좀 잘 봐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서 10원이라도 건네면 이거는 지금도 뇌물죄로 여러분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김영란법은 대가성이 없는 경우 뭘 바라는 게 아니더라도 그저 직무 관련성만 있으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선, 그 기준 그걸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뭡니까? 방금 350 얘기하셨는데요. 예. 이와 관련된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음흠. 예를 들면 음식물과 관련해서 1차와 2차가 연달아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이걸 각각 별개의 행위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질의가 좀 자주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3만 원짜리 저녁 식사를 접대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커피 전문점으로 옮겨서 4천 원짜리 커피를 마셨다. 이러면 3만 4천 원이 되는데 이거 합산이냐 개별 계산이냐 이런 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두 행위가 시간적으로 또 장소적으로 이렇게 근접한 경우가 해당되기 때문에 예. 합산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3만 4천 원이 되기 때문에 3만 원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깝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오늘 식사를 하고 내일 뭐 점심때 만나서 커피를 마신다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별개의 행위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루 시간이 이렇게, 바뀌면. 예. 꼭 하루를 특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시간적으로 근접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한 연달아 번에 볼 수 이루어진 있습니다. 행위라고 연달아서 보이면 그걸 한 회로 보는 거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자, 그렇다면 한 사람의 공무원을 여러 명이 접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명이 각각 2만 원씩 객추를 해서 10만 원어치를 사줬어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도 그 접대받은 공직자 입장에서는 이제 10만 원에 대한 접대를 받은 거기 때문에요. 예. 제재 대상에 해당하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제공하는 경우도 사실상 식사 자리에서 2만 원씩 각각 모았다는 건 공모로 볼 수 있거든요. 공모. 그래서 이 경우에도 각각 10만 원을 접대한 경우로 봐서 2배 내지 5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3만 원 식사 접대, 음식 접대에 관한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두 번째로 많은 질문은 뭡니까? 베스트 2? 예, 선물과 관련된 것도 질의가 자주 들어오는데요. 예. 선물 기준이 5만 원이지 않습니까? 5만 원이죠. 예, 근데 예를 들면 할인을 받아서 저렴하게 선물을 구입한 경우, 이 경우에 이제 시가와 차이가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그럼 기준 금액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좀 있습니다. 만약 시가가 7만 원짜리 선물인데 할인받아서 내가 5만 원에 구입했다. 이런 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구매한 가격이 있으면 그게 기준 금액이 되고요. 할인받은 구매 가격이- 실제 구매 금액. 예, 그렇습니다. 아하. 근데 만약 10만 원짜리를 제값 내놓고 사놓고 할인받아서 5만 원만 냈다고 우기면 어떡해요? 단순히 5만 원에 구매했다고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예. 그게 뭐 바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 그 선물을 구매한 영수증이라든지 또는 그 가격을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 그런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할인받아서 구매를 할 경우에는 그럼 그 영수증을 인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군요. 증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조사와 관련해서는 그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뭔가요?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거? 경조사라는 게 좋은 일, 물론 상도 있습니다만, 예. 승진을 했을 때, 공직자가 승진을 했을 때 10만 원 상당의 난을 선물한 경우가 있는데요. 난 이 경우도 선물. 경조사에 해당되느냐. 승진하면 난 선물이 많이 오는데 그게 경조사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경조사라고 하면 10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답은 어떤가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승진은 경조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경조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일단 가족 범위는 본인과 직계 좀비 속에 해당하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결혼식이라든지 예. 또는 상을 당한 경우 이 두 장례식. 가지의 부분만 경조사로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승진이라든지 퇴직이라든지 출판 기념회라든지 이런 거 일절 안 들어간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돌, 아. 회갑, 뭐 칠순 많이 축하하는 이런 부분들도 다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5만 원 이하의 선물만 가능합니다. 오로지 결혼식과 장례식, 직계 좀비속과 관련된 결혼식 장례식이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만약 15만 원을 경조사비로 받았어요. 결혼식 축의금으로 받았어요. 그럼 이제 가액 한도를 초과한 거죠? 예. 그럼 내가 받았다가 5만 원을 돌려주면 그러면 문제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10만 원까지는 경조사비로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추가된 5만 원 부분만 반환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럼 아까 그 선물 같은 경우도요. 5만 원 넘치게 한 7만 원짜리를 받았어요. 그럼 2만 원을 돈으로 돌려주면 제재 대상에서 빠집니까? 아닙니다. 선물의 경우는 좀 다른데요. 선물은 아니에요. 선물은 이제 쪼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분성이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선물은 전체를 반환해야 야. 하겠습니다. 이게 좀 파고들수록 복잡한 게 많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베스트 1, 2, 3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들이고 직종별로 많이 들어온 질문 몇 개만 좀 살펴보죠. 먼저 언론인이나 언론을 상대로 하는 분들한테 많이 들어오는 문의, 질문 어떤 거 있습니까? 이제 문화부 쪽 기자분들이 자주 질의하는 게 있는데요. 어떤 이제 건가요? 고가의 공연이나 상품 이런 것들을 취재 목적으로 이제 제공을 받는데 이게 가능한지 이에 대한 질의가 자주 들어옵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정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선물은 5만 원까지만 허용이 되는데요. 예. 예, 이에 따르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티켓들은 이제 5만 원을 초과하는 그런 공연 티켓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액 기준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제재 대상에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 전자제품 회사에서 우리 전자제품을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한테 요거 신상품에 대한 기사를 부탁을 하면서 전자제품들을 주기도 합니다. 한번 써보세요 하고. 예. 근데 그게 뭐 20만 원짜리라고 치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 이것도 안 되나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는 예. 이제 5만 원을 초과하는 선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제 제재 대상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언론인이라는 이 직종별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먼저 살펴봤고 교사로 가보겠습니다. 교사. 대가 없이 말이죠. 그냥 선생님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 아이 담임 선생님이 너무 감사해서 음료수 한 잔을 사가지고 상담을 갔어요. 당연히 3만 원 안 넘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가요? 이제 담임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 관계에서는 이제 3만 원 이하의 음식물이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3만 원만 안 넘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원칙적으로는 그러는데요. 그렇죠. 근데 5천 원짜리 음료수는 왜 안 되죠? 이제 담임 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에는 예. 아이를 좀 잘 봐달라든가 또는 성적이나 수행평가 이런 업무와 늘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게 되는데요. 365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 정도가 아니라 365일 부모는 선생님에게 대가를 바라게 돼 있다라는 전제를 까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러면 현재가 아닌 작년에 담임 선생님한테 하는 뭐 음료수 대접 선물은 어떻습니까? 예, 원칙적으로 작년 담임 교사라 하면 예.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3만 원 이하의 음식물 이런 건 허용이 되는데요. 예. 그러나 작년 담임 교사라 하더라도 교과 평가를 해서 시험 성적을 매기거나 아니면 수행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 경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예 졸업하고 나서 스승들한테 접대하는 거 요거까지는 괜찮겠군요. 그건 전혀 그건 직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요. 예, 100만 원 이하라면 상관없습니다. 방과후 교실 교사는 어떤가요? 예, 방과후 교사는 이 관련법상 교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법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제외인가요? 방과후 교사의 강사 선생님들은? 예, 그렇습니다. 아예 제외? 그렇군요. 그럼 상담 갈 때 음료수 사가는 것도 여러분 이게 걸린답니다. 대가성이 있다고 본답니다. 조심하셔야겠고. 자, 다른 직종 넘어가겠습니다. 의사로 한번 가보죠. 대학병원 의사. 대학병원의 의사들은 교육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되지요. 예. 그러면 어떤 종합병원은 대학 교수하고 그냥 그 병원 소속 의사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병원이라든지 아산병원 이런 것들이요. 예. 방금 말씀하신 이제 사립대학 교수분들 같은 경우는 청탁건조와 적용 대상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지금 말씀하신 삼성병원에서
근무하지만 성균관대 의대 소속이면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예. 이런 분은 성균관대 의대 교수이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요. 이제 반대로 삼성병원 의사이면서 예. 이제 대학에 출강하는 외래 교수라든지 겸임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이런 분들은 이제 법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 중에서도 대학 소속 교수가 아닌 의사들은 적용이 안 되고 교수는 적용이. 와, 이거 그러면은 만약 뭐 수술을 했어요. 큰 수술하고 너무 감사해서 5만 원짜리 뭐 선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예. 이내 담당하는 사람이 대학 소속 교수인지 아닌지 이걸 다 따져봐야 되는 거네요. 예, 이제 뭐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따질 게 많다 보니까 하루에 1000건씩이나 문의 전화가 오는 거겠죠. 그 밖에 이색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과장님. 예. 만약에 미혼인 공무원 또는 기자 또는 교사가 있다고 치죠. 이성하고 사귀는데 공교롭게도 그 이성의 직업이 이 사람의 직무하고 관련이 있어요. 나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을 사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일 선물로 50만 원짜리 가방을 받았어요. 예. 이 경우 어떻습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제 연인 관계에 있는 경우라 그러면 예. 이게 조금 고가의 선물을 받게 되더라도 이는 사회생규상 허용이 됩니다. 연인이면 예. 그럼 100만 원, 200만 원짜리도 상관없습니까? 연인이면? 예, 당연히 허용되는데요. 직무 관련이 있어도? 예, 있어도 허용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예. 이 수수 동기, 목적, 그다음에 당사자의 관계, 실제 연인 관계인 여부, 또 수수한 금품 등의 가액, 또 혹시 청탁 이런 관계가 있는지 등을 좀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연인이 아닌데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걸 법망을 회피하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요. 예, 다 뭐 허용이 안 되는 것이고요. 정말로 연인 관계, 결혼을 전제로 한 그런 관계라면 예, 허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실제 연인이면 가능하지만 나중에 우겼다가 들통나면 더 크게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이 질문들 오늘 하루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들 체크를 해봤고요.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좀 고생 계속 해주셔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국민권익위 청렴총괄과의 허재호 과장이었습니다.